우리 야구라에 들어온 야구 악력기. 이게 말이죠. 야구 악력기를 이제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공 구속이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운동 이것도 결국은 운동이니까 좋아지겠죠. 네. 거기다가 네. 지금 테니스 치는 분들도 그렇고, 좋죠. 네. 네. 이 그립 잡는 거, 타구 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야구 악력기긴 합니다만 이 다양한 이 손가락 힘을 쓰는 분들은 필요한 이 근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분들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죠. 네. 공을 던질 때 팔 근육 중에 가장 큰 부하를 받는 근육이 여기 손가락 굽힌근. 여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근육까지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효과입니다. 네. 단순하게 악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 근육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팔꿈치 근육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팔의 근육 자체가 네. 이걸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에 굉장히 최적화된 전 제품이라고 봐요. 네, 거기다가 이게 네.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네. 뭐 그냥 계속 말하면서도 해도 되고 뭐 운전하다가도 해도 되고. 그 옛날 그 악력기 갖고 똑같아요? 다니기 귀찮으면 이거 네.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렇게 끼면 되고. 악력기는 좀 네.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맞아요. 크고 어디 둘 데가 없는데 요거는 꽂아놓기도 편하고. 요거 제가 봤을 때 갖고 다니다가 그 네네. 귀걸이도 귀걸이. 요거 액세서리잖아요. 요거. 야, 이거 괜찮네. 야, 요거 괜찮다, 요거. 예. 요거 괜찮네. 그지 액세서리 이렇게 쓰다가 네. 근데 이러다가 운동하고 싶으면 잠깐 빼가지고 맞아요. 운동하다가 아, 요거 괜찮다. 네, 운동입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단계별로 있고 요게 지금 유소년용. 네. 요거 대표님 만났는데 사회인 야구를 직접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같이 하는 형이 악력기가 없어가지고 뭐 공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시길래 너무 불편해 보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사회인 야구를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써도 돼요. 그럼요. 이거 네, 이정우 선수한테 보내드린다니까. 이정우 선수한테 뭐 지금 이정우 선수 보내드려. 자, 4F 핸드그립. 요거 진짜 이거 또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진짜 야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댓글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KT님께서 점점 깊고 알차고 재미있어지는데 아직도 저는 질문을 못 하겠어요. 구독자분들 어찌 그리 야구를 잘 아시죠?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왜냐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어디서 알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왜 캡처했냐면 어려운 질문도 좋습니다만 야구를 알아가는 네. 기본적인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럼요.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언제든지 쉬운 질문도 하시면 돼요. 하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채택해서 질문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스 원님께서 왜 선수 등번호는 단자리나 두 자리 번호로 등록되나요? 이 100번째, 1000번째 숫자를 선수가 원하면 달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요거거든요. 굳이 100번대, 1000번대를 원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100번대는 가끔 있죠. 왜냐하면 이제 퓨처스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육성 선수들. 네. 근데 육성 선수들도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되게 되면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바꿉니다. 요런 경우는 있었어요. 보니까 0번의 선수가 있고 00번 선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김경기 선수가 00번을 달았죠. 00번. 네. 김강민 선수가 0번을 달았고. 네. 근데 100번대, 1000번대를 그 번호를 좋아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네네. 그건 그래요. 네. 킴러블린님께서 우리나라 선수도 오타니처럼 10년 뒤 몰아서 받는 계약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지금 오타니가 그 자신의 연봉을 이제 9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네, 1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이제 받기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오타니가 그렇게 받음으로써 세금도 좀 적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샐러리 캡도 낮출 수 있고 맞아요. 미국은 주세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13.3% 세금이 제일 세요. 제일 비싸요. 제일 세요. 제일 세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한 1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디퍼 계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오타니가 LA에 계속 살게 되면 은퇴 후에도 그 금액을 받는 기간에 그럼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살고 주세가 없는 데 가서 살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돌아간다. 그럼 그 주세 안 내는 거예요. 와. 그럼 그 절세 효과를 보는 거죠. 뭐 옵트아웃 쪽 들어보셨죠? 기사에 보니까 지금 마크 월터 구단주하고 프리드먼 사장이 바뀌게 되면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와. 이거는 미국에서도 없었던 사실 계약 조건입니다. 그게 진짜 다 새로운 것들이네. 새로운 야. 그러니까 구단주하고 사장이 바뀌면 오타니는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이 디퍼 계약으로 인해서 구단의 사치세라든가 이런 거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전력 유지를 하고 전력 강화를 할 수 있게 사실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구단주와 사장이 바뀌게 되면 그 구단의 기조도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다 틀어질 수 있죠. 그것도 예방한 거예요. 아. 오타니 선수가. 근데 이 오타니 선수처럼 우리 KBO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200만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26억입니다. 네. 그럼 그 금액으로도 생활이 돼요.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뭐 계약 금액이 큰 게 양인지 선수가 152억을 받은 거잖아요. 152억. 거기서 이제 반을 세금을 내야 내고 돼, 보면 네. 거의 한 75억 정도니까. 근데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뭐 양인지 선수가 또 광고 수입으로 뭐 몇 억씩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뒤에서 몰아받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성한세님께서 수비 포지션 변경으로 나오는 타격 지표에 변화가 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장승환님도 선수 시절 포지션 변경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포지션 변경으로 생긴 타격에 영향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1루로 보다가 좌익수로 한 3년을 봤죠. 네. 근데 이게 언제 어떤 거냐면 자기가 주 포지션이 있으면 사실 수비에 대한 걱정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포지션에 나가게 되면 걱정을 해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오늘 선발이 만약에 원태인이다. 그럼 원태인 선수 공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 포지션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고민부터 하냐? 오늘 2루에서 어떻게 수비해야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부터. 그 타격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이제 수비에서 신경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이 있으면 수비에 대한 걱정을 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해요. 덜 해. 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걱정이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타격 지표에 이제 타율이 좀 떨어지는 떨어질 거죠. 수 있구나. 이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각자 다 네. 다를 수 있지만 강세병님께서 메이저리그를 보면 구단들 이름에 기업명이 아니라 지역명이 붙어 있잖아요. NPB만 봐도 지역명 플러스 기업명 팀 이름이던데 왜 KBO는 지역명이 아니라 기업명만 붙어 있는 걸까요? 왜 그리고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를 KBO 그때 윈터리그 때 그 설명회가 있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지금 K리그도 전북 현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북 앞에 연고지가 있는데 야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때 태생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을 이제 기업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80 그다음에 근데 기업 붙여가지고. 근데 일본도 요미우리 자이언츠 요미우리가 신문사거든요. 네. 주니치도 신문사고요. 네. 기업명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명이 안 붙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는 이제 구단주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동 합작으로 해서 구단을 인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명이 붙는 거고 미국은 기업이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구단을 인수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넣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다음 시즌에 직관을 많이 가보려고 계획 중인데 장순아 강캐님을 뵈려면 언제 어디서 뵐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관중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경기 2시간 앞두고 아마 입장이 될 거예요. 그 전에 네. 아마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늘 그 야구장에 3시간 전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중계석을 찾아오시면 되죠. 그렇죠. 네. 중계석 그 아래는 이제 앞에 뚫려 있으니까 제가 볼을 받아서 사인해서 다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중계석 앞에 그 부스 앞쪽으로 이렇게 야구장 쪽으로 오시면 네. 됩니다. 자, 임다영 다음회님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LG에서 영영욱 감독 요청으로 차명수 단장이 KT의 로하스 보류권 트레이드 제안했었는데 만약 성사되었다면 이행된 날짜로부터 5년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리고 로하스 보류권이면 몇 라운드 정도의 값어치인지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를 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로하스 선수의 사실 보류권 정도면 제가 봤을 때 1순위는 그래도 2, 3순위는 줘야 되지 않나?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저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외국인 선수가 이제 뭐 2020년도에 워낙 좋은 성적을 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로하스는 외국인 타자 역사를 봐도 굉장히 어떤 그 큰 획을 걷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라운드는 주기 힘들 거예요. 근데 2라운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2라운드 정도는? 2라운드, 3라운드 정도는? 그 정도는 줘야 된다. 네. 로하스 정도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줘야 된다. 네. 2라운드 정도는. 자, 오서연님께서 매년 새로운 신인이 첫 승, 첫 안타 등의 기록이 생기면 공을 챙겨주는 좋은 문화가 있는데 네. 질문입니다. 1번 신인 투수의 첫 승, 2번 신인 타자의 첫 안타, 3번 신인 투수의 첫 세이브가 한 경기에 일어난다면 그 마지막 기록공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신인 재밌더라고요. 투수의 첫 승은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그 선수가 내려갈 때 그 마지막 공을 네. 의미를 부여하는 선수가 있고 그 경기가 끝났을 때 마지막 공. 그 마지막 공을 의미를 부여하는 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투수가 만약에 5이닝을 넘겨서 첫 승을 올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요. 예. 그때 강판된 그 공이 저는 첫 승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러네요. 좋다고 그게 의미가 생각해요. 있네. 그 신인 타자의 첫 안타, 그냥 빼면 되고요. 그냥 첫 번째 안타니까. 근데 이걸 겹칠 일이 없죠. 겹칠 일이 없죠. 겹칠 일이 없죠. 그리고 겹칠 수 있는 게 결승타로 경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신인 네. 투수가 첫 승을 거둘 때 네. 본인이 마운드에서 강판될 내려올 때 때. 그 마지막 공, 그 마지막 공을 사실 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 그게 오히려 좀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인 투수의 첫 세이브. 첫 세이브랑 첫 안타는 이거는 그 뭐 겹칠 일이 없죠. 네. 사실상 첫 신인 투수가 첫 올라갔는데 세이브 상황이야. 첫 세이브 되면 그 마지막 공 가지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오늘 첫 등판한 선발 투수가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강판될 때 그 마지막 공을 첫 승의 공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거는 첫 승과 세이브는 딱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과 3번이 그렇죠. 나누려면 그렇게 의미를. 그렇죠. 예,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런 질문도 주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또 구라쟁이 분도 질문 주셨고 ML파크 들어가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렐라 데려오고 이용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피렐라랑 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좀 계약을 했습니다. 에이, 근데 뭐 타자 2명을 데려온다고? 에이, 타자 2명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이 뭐 선발 투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타자 2명은 온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또 엄청나게 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이게 구단들이 선택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룰상으로는 타자 2명을 쓸 수 있는 거죠. 있죠. 아. 네, 타자 2, 투수 1명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근데 몰빵이 안 되는 거죠. 타자 3명, 투수 3명은 안 될 거예요. 네. 네. 내년에 기대되는 선수 누구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엔스랑 이지강. LG 선수 중에 손주영 선수가 그래도 그 토미존 수술 받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도 들었죠. 네. 그래서 손주영 선수 아마 구단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또 김범석 선수 얘기. 김범석 선수도 이제 기대됩니다. 네, 한국 시리즈 엔트리 들었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 시즌 첫 홈런 또 때려냈고. 네네. 네. 근데 저는 진짜 김범석 선수 좀 기대가 됩니다. 김범석 선수. 네. 그 밑에 게 KBO 리그가 무슨 메이저리그 팜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왜냐면 포스팅 기간 7년 채우고 뭐 이적료 받고 떠나버리면 KBO 리그의 스타들이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요 얘기인데.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뭐 KBO 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도 아마 내년 시즌 포스팅으로 갈 겁니다. 네. 김혜성도 저는 무조건 메이저리그 간다고 봐요. 김혜성도. 네. 김혜성 선수가 제가 봐서 진짜 제가 제일 알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데려가는 팀은 정말 네. 정말 쏠쏠하게 잘 쓸 수 있는 선수. 네. 네. 김하성 선수보다 김혜성 선수의 도루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김하성도 올해 38개인가 했거든요. 네. 김혜성이 만약에 주전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50도로도 가능할 거예요. 와. 출루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뭐 대수가 있는데 김혜성 선수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와도 역대 최고 대우로 자존심 세워줘야 할까요? 하나? 류현진. 네, 유현진 선수가 지금 뭐 2+1 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2년 계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LA 다저스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는 활약을 하고 올 겁니다. 네. 87년생이니까 87년생이에요. 37, 내년에 이제 38이거든요. 39. 한 2년에서 길게 3년 정도 하고 이제 KBO 리그에 와서 한 1년 정도 활약을 하다가 이제 은퇴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때 장승아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팅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나와의 계약을 해야 된다. 초보리가 김 빠진 이유는 김종국 유임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라는 건데 참 얘기가 많았죠. 유임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경질을 시키느냐라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심작 단장이 이제 부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계약 기간을 채우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기아 타이거즈는 내년 시즌에 제가 봤을 때 엄청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5강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혹시 이유를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 선수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폭망을 하는 바람에 투수 쪽에서 맞아, 외국인 선수 너무 그런 많지. 것들이 만약에 좀 만회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기아 타이거즈는 기본 전력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가을 야구 갈 수 있어요. 네,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댓글아 또 질문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직무측 답은 내년 시즌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 거죠? 새롭게 내년 시즌 있도록. 예. 준비 안 했지? 아니요, 저희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준비돼 있는데 하자. 저희가 이제 저금통을 다 끝냈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로 다시 하겠고 요거가 이게 지금 요거가 지금 이름이 있는데. 야구 완력기 요거 야 좋다. 나 지금 계속 하고 있었거든.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계속했는데 내가 봤을 때 너 한 번 때리잖아. 지금 저 날라갈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힘이 충전이 됐어.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를 한다. 야구.